이번에는 가정법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은 우리가 시험 범위에서도 공부를 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험 범위에서 다루지 않았던 예를 들어서 혼합가정법이나 혹은 그 외의 특수가정법 등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닛 5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2에는 가장 기본 형태인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 가정법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제 접속사 if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 if는 문장에서 어떤 품사적인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일단 크게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명사 역할을 하면 명사절 접속사, 그래서 명사절을 이끈다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할 때에는 부사절 접속사, 그래서 부사절을 이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명사절은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냐면 간접의문문 형태를 만들 때 많이 봅니다. 의문사가 없는 간접의문문일 때에는 이제 접속사 역할을 하는 if를 쓴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는 주로 간접의문문에서 많이 쓰이는데 무엇인지 아닌지 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문장에서는 당연히 품사적으로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부사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더 많이 알고 있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될 때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죠. 단순 조건절과 그리고 이번에 배울 가정법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는 단순 조건절은 실현 가능한 일을 조건으로 내세울 때,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더 늦는다면 나는 매우 화가 날 거야. 이런 경우에는 늦는다는 게 실현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이러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조건을 내세우는 겁니다. 반면에 가정법은 실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새라면, 내가 너라면 이런 식으로 완전 불가능한 일을 가정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에는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약간의 변형이 있기 때문에 오늘 배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거라는 것을 생각하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면 1번에 가정법 과거, 2번에 가정법 과거 완료, 3번에 혼합 가정법이 나오는데, 물론 설명에 공식이 다 나와 있긴 하지만 가정법은 딱 공식만 외우면 대입해서 무조건 풀면 되기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공식을 어디에 적냐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맨 밑에 한번 적어 볼게요. 대표적인 가정법 형태 3가지. 그 중에서 첫 번째는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뭐뭐라면 부분이 if 주어 그리고 과거 시제가 옵니다. 단 만약에 동사가 비동사라면 was보다는 아직은 were를 쓰는 경향이 있고, 주절 같은 경우에는 주어 그 다음에 가정법에서 꼭 필요한 조동사의 과거형, 특별한 제약이 없으면 무조건 would를 쓰면 되고, 만약에 의미가 조금 더해진다면 뭐뭐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의미가 더해진다면 다른 조동사의 과거형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 현재 사실을 가정할 때 하지만 이거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한 시제의 과거를 쓴다는 거. 가정법의 모든 개념은 그렇습니다. 한 시제 과거를 써서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 그리고 이름이 가정법 과거인 이유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이 if절의 시제랑 짝지어서 기억을 해두면 되죠.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을 가정합니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 더 과거로 과거 완료 시제를 쓴다는 거죠. 형태는 마찬가지로 if, 주어, 그리고 과거 완료 시제, 즉 had pp 형태를 쓴다는 것이고, 그리고 뒤에 주어, 마찬가지로 똑같이 would,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d pp인데 would 혹은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기 때문에 had를 동사 원형 형태로 써서 have pp 형태로 써주면 되죠.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을 항상 맞춰서 쓰면 되기 때문에 보통 앞에를 주어주고 뒤에 부분을 알맞은 걸 골라라, 혹은 뒤에를 주어준 다음에 앞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그대로 공식대로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혼합 가정법이라는 개념입니다. 혼합 가정법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쉼표를 기준으로 반으로 나눴을 때 요렇게 쌍으로 쓰거나 요렇게 쌍으로 쓰거나 이렇게 체인지가 돼서 여러 시제를 두 개를 섞어서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는 지금 이렇다면 뒤에는 과거에 이랬을 텐데 라거나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이럴 텐데 라는 식으로 시제의 차이가 나는 부분을 가정할 때 쓰는 게 혼합가정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혼합가정법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요렇게 요렇게가 한 가지 방법, 그리고 이렇게가 한 가지 방법. 그래서 형태가 두 가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책에 따라서는 요 한 가지 방법만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미적으로 지금 이렇다면 과거에 이럴 텐데 라고 쓸 일이 많이 없어요. 지금을 가정했는데 과거가 바뀐다? 과거를 가정한다? 라는 게 거의 동시간에 일어나는데 앞뒤 관계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에는 거의 쓰지 않기 때문에 주로 혼합가정법이다 라고 하면 문제에서 보는 형태는 과거에 이랬더라면 지금 이럴 텐데 라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랬다면 지금 과거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지금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을 텐데 뭐 이런 식으로 시제를 바꿔서 쓰는 거죠. 이 부분을 이제는 조금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의미적으로 시간차까지 있는지 과거 일을 가정했는데 현재 일을 얘기하는 건지까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게 가정법의 전부이기 때문에 설명은 아주 간단하게 예문만 포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며 공식 아까 봤죠? if 주어, 그리고 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뒤에 주절은 주어,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동사 원형의 형태를 쓴다. 여기 오른쪽 한번 살펴보면 가정법 과거의 if절의 비동사는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관계없이 were를 쓴다 라고 나와 있죠. 이제는 구어체에서는 was를 쓰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학교 시험이나 아니면 공부할 때 보는 문제에서는 다 were를 쓰는 경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were를 쓴다 정도만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문을 보면 If I were rich, I could help the poor. 내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여기에서 if I were 만약에 if I am을 써도 되는데 굳이 were를 썼다는 거는 말하는 사람이 나는 부자가 아니야 라는 것까지 정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if절 가정법은 직설법으로 바뀔 때 어떻게 바뀌냐 였죠. 이렇게 직설법으로 바꿔야 되거나 거꾸로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쌤이 항상 첫 번째 시제 주의해라 그리고 두 번째 부정형 주의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미를 생각해보면 현재예요. 현재이고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는 건 현재를 가정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부자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직설법으로 쓸 때에는 as I am not rich 형태로 현재 시제 부정형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도 보면은 I could help the poor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의미인데 도와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제로는 못 도와준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I cannot help the poor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If I knew the answer 내가 답을 알고 있다면 I would tell you 내가 너에게 말해줄 텐데 인데 여기도 생각해보면 가정법 과거가 쓰였다는 건 현재 시제라는 거고 의미적으로는 그리고 답을 실제로는 모른다 이기 때문에 나는 답을 모른다. 그래서 as I don't know the answer 그 다음에 나는 말을 해줄 텐데인데 실제로는 몰라서 말을 못 해줘 라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바꿔서 쓸 때에는 I won't tell you 나는 너에게 말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직설법으로 바꿔쓸 수 있는 거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또 넘어가 보면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태에 아까도 봤듯이 if 주어 had pp,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 형태로 쓰면 된다. 그래서 if you had studied hard 만약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you would have passed the test 너는 시험을 통과했을 텐데 그러면은 요거 보면 직설법으로 한번 또 바꿔보면 if you had studied 과거 완료가 쓰였다는 건 의미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일을 가정한다는 거고 공부 열심히 실제로는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as you didn't study hard 그리고 너는 통과를 실제로는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you didn't pass the test 이렇게 쓰면 됩니다. 만약에 조동사가 would가 쓰였다면 직설법으로 바꿀 때 크게 조동사 안 넣어도 괜찮아요. 형식적으로 넣어주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If it had not rained yesterday 만약에 어제 비가 오지 않았다면 We might not have cancelled the game 우리는 게임을 취소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형태 한번 살펴보면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일단 의미는 과거고 실제로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실제로는 비가 와서 그래서 우리가 경기를 취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럼 실제로는 취소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 긍정 형태로 써줘야겠죠? As it rained yesterday, we cancelled the game 이런 식으로 직설법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가정법 빈출 문제 유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쉼표를 기준으로 앞과 뒤의 형태를 잘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앞에 부분이 요 과거 시제가 쓰였다면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꼭 형태를 맞춰서 would 혹은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 형태를 써줘야 되고 앞에가 과거 완료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형태 맞춰서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have pp를 맞춰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요렇게 바꿔서 시제를 쓰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were 과거 동사 그리고 뒤에는 과거형 그리고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
이렇게 세트.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앞에는 had pp, if절은 had pp, 그리고 주절은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have pp 이렇게 반드시 짝을 맞춰서 써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서 혼합가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가정법 첫 번째 보면은 가정법 과거 완료와 가정법 과거가 함께 쓰인 경우, 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봤었던 요 경우. 그래서 설명을 한번 보면 과거의 사실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과거에 이랬더라면 이게 지금 이런 영향을 끼칠 텐데 라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if he had taken the doctor's advice, 그때 의사의 충고를 들었다면 he might not be so sick, 그는 지금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라고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직설법으로 바꿨을 때 앞에 부분은 had taken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과거에 대한 일이고 실제로 의사의 충고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른쪽 한번 보면 주절에는 might not be, 동사 원형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 사실을 가정하고 있고 실제로는 엄청 아픕니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바꿀 때 as he 과거 형태로 didn't take the doctor's advice, he is so sick 이렇게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법과 직설법이 함께 쓰인 경우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직접 문제에서 문법 문제로 서술형이라던가 써야 되는 문제는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단 우리가 말이라는 게 꼭 공식화된 대로 쓰지 않고 표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해석을 할 때 잘 의미 파악을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would buy you lunch 까지는 가정법에 해당되는 문장이에요.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하지만 나는 충분한 돈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부분은 사실은 원래는 뭐 이런 게 있었겠죠. If I had money, I would buy you lunch. 이런 가정법의 문장이 일부일 텐데 이렇게 가정법과 직설법을 합쳐서 I would buy you lunch, but I don't have enough money. 가정법 and 직설법 형태로 쓰여지는 문장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S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더 일찍 도착했을 텐데 하지만 she did not take the subway. 지하철을 타지 않았다. 이것도 원래는 이 부분이 가정법이라면 지하철을 탔다면 더 일찍 왔을 텐데 예를 들어서 if she had taken the subway, s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이렇게 썼을 텐데 if절 부분을 직설법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직설법이 함께 쓰인 문장의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음 유닛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닛 53에서는 그 외에 I wish나 as if 가정법 그리고 그 외에 특수가정법이 나오는데 가정법 형태가 여러 개로 늘어나도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가정을 한다, 불가능한 사실을 가정한다 라고 할 때에는 반드시 시제 부분을 통해서 한 시제 과거를 씀으로써 나 불가능해 라는 걸 표현한다는 거, 이 부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맨 처음에 I wish 가정법이 나오죠. I wish 가정법도 마찬가지로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로 나뉘어지는데 I wish 가정법 과거를 쓴다는 건 똑같이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라고 현재 일에 대한, 그럴 수 없는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나타낸다는 것, 과거 완료는 과거의 일에 대한 유감이나 아쉬움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오른쪽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불가능을 이야기하는 가정법, 방금 전에 했던 얘기인데 가정법은 기본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시제 부분을 통해서 한 시제 과거를 씀으로써 나타낸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가정법이 아닌 일반 조건, 그러니까 시제 변형을 하지 않고 불가능한 일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시제 부분 외에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힌트, 그런 추가적인 부분이 꼭 들어가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문을 한번 보면 I wish she were in Paris 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녀가 페리스에 있기를 심지어 was도 아니고 were를 썼어요. 이 시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녀가 지금 페리스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she is Paris로 쓴다. 그런데 그녀는 지금 파리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 뒤에 이제 이런 게 꼭 와야 된다는 거죠. But she 뒤에 cannot be there 이런 식으로 반드시 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는 추가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같은 의미가 되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에는 이런 부분까지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해석상만 파악을 잘 하면 됩니다. 그 다음 I wish I had not done such a stupid thing. 나는 바라는데 I had not done이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의미죠. Such a stupid thing. 너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as if 가정법도 마찬가지.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정법 형태를 쓴다면 실제로는 그럴 리가 없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무언가를 행동한다, 말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마찬가지로 as if 다음에 과거 시제를 쓰면 의미적으로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하는 것, 그리고 과거 완료 형태를 쓰면 과거나 그 이전의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한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he acts, 그가 행동을 하는데 as if he were the owner of this house, 그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 여기에서 were를 썼다는 것은 실제로는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서 as if he is를 썼다 라고 하면은 그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네. 일반적인 이런 직설법으로 쓰였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을 처음 보는데 여기에서 제일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네. 저분이 주인인가? 이렇게 추측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were를 쓴다면 내가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닌 걸 아는데 주인인 것처럼 행동한다. 이렇게 의미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래서 바꿔서 표현한다면 실제로는 He's not the owner of this house. 그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야 라는 의미라는 거죠. You talk as if you had watched the movie. 너는 마치 그 영화를 과거에 봤던 것처럼 얘기하는구나. 나 너 안 본 거 아는데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in fact, you didn't watch the movie. 너는 영화 안 봤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넘어가서 특수가정법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가정법 설명을 한번 보면 without 혹은 but for 명사 gu가 나오죠. if절을 대신하여 만약에 without 명사 혹은 but for 명사가 나왔다면 의미적으로 무엇이 없었더라면 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 without 혹은 but for air 하고 뒤에는 똑같아요. 형태,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그래서 no creature in the world could exist. 공기가 없다면 어떠한 생물체도, 세상에 있는 어떤 생물체도 존재할 수 없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우리가 정석대로 if절 형태로 쓴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If it were not for, it were not for 이 형태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의미는 공기가 없다면 어떠한 생물체도 살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if절 같은 경우에는 if가 생략이 가능합니다. 단 생략을 하면 이런 식으로 주어와 동사가 도치가 일어나서 순서가 바뀝니다. 그래서 were 동사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오는 it, not for ai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were it 이런 식으로 had it 이런 식으로 쓰인다면 가정법인데 if가 생략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고, 너무 불편하다면 다시 if 써주고 were 뒤로 보낸 형태로 바꿔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오른쪽에 설명 2번부터 보면 만약에 과거 완료라면 요거 똑같은데
had PP 형태이기 때문에 had not been for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if it 하고 여기 부분 had not been for 이렇게 바꿔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if를 생략할 때에도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만약에 if를 생략한다 하면 요 had가 앞으로 나가는 도치가 일어나서 had it not been for 이런 형태로 쓰면 된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말 마지막으로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이 부분만 마지막으로 본다면 이제 특수가정법 중에서 it's time으로 시작하는 가정법 형태가 있습니다. it's time 한 다음에 우리가 it's time 주어 동사 하면은 우리 이거 뭐뭐 해야 돼, 뭐뭐 해야 될 시간이야 라는 의미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동사 부분이 마찬가지로 하나 과거로 쓰인다면 가정법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할 때인데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고 있지 않아. 지금 현실과는 달라. 라는 의미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t's time that we should go 라고 하면 가자 라는 의미인데 It's time 한 다음에 we went 이런 식으로 동사의 과거형을 쓴다면 이제 가야 되는데 실제로는 안 가고 있다 라는 가정의 의미라는 것 마지막으로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